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서영 첫 시간인데, 자, 행여나 이제 인강 듣고 오시는 분들 중에 전과목 OT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 자, 이거 이제 요 등재된 강의 바로 위에 자, 전과목 이제 안내 OT가 있으니까 바로 듣고 오시고, OT가 이제 단순히 그 안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이제 그 OT 60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이제 그 60분이 60시간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60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을 만큼이 중요한 시간이니까 자, 반드시 이제 듣고 오시고 자, 해사형의 첫 시간도 간략하게 이제 OT로 시작할 건데 자, 이 OT도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스킵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해사형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내 이제 마음가짐을 어떻게 이제 잡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방향 설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자, 반드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이제 어제 OT 때 이런 말씀드렸죠. 저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사용할 이론서는 자, 이번에 이제 요 주황색 책을 이제 좀 사용을 좀 할 거고, 이제 표지 잠깐 바로 넘겨보시면, 자, 앞 부속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앞 부속 페이지 이제 3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이제 표에, 자, 회사형의 이제 고득점 전략은, 자, 단어 암기와 자, 이론 이해다란 말이 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뭐 학습 관련 이제 OT를 진행할 때 자주 써먹는 이런 이제 속담인데, 첫 줄에 이제 어떤 속담이 있죠? 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어제 OT 때. 그러니까 서울을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에 좀 비유를 해보자고요. 합격에. 합격이라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직진 방향도 있고, 돌아가는 방향도 있고, 어디 거쳤다 경유했다 가는 방향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수험생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가장 빠르고 짧게 가는 게 가장 베스트일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바로 방향 설정이에요. 자, 방향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자, 본인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해요. 하루에 뭐 12시간 한다고 하루에 13시간 한다고 엉덩이도 막 그냥 본드 붙였듯이 그렇게 이제 무조건 앉아 있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무작정 열심히 하는데 자, 결과가 안 나와. 자,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자, 이런 방향 설정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잘못된 방향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서울을 가야 되는데 무작정 앞만 보고 열심히 했더니 막상 눈 떠봤더니 부산이었어. 어때요? 결과 안 나오죠? 그때서야 문득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하고 다시 서울 갑니다. 서울 가. 그때서야 이제 남들은 하루 걸려서 서울 갈 거 나는 이틀 3일 걸려서 간다는 얘기야. 알죠? 이제 방향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쭉 내용이 좀 나와 있을 건데 OT 들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이제 OT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자, 회사 영어라는 수험 과목이 있어요. 자, 일반 제 공무원 수험 시장에서 보는 그 일반 영어 있죠. 뭐 토익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영어로 칭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회사 영어예요. 어, 공부 방법은 똑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OT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수험 시장에서 일반적인 내가 이제 공무원 시험이 됐든 뭐 어떤 시험이 됐든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조금씩 다르니까요. 근데 자, 큰 틀에서 대부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공부 방법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그 방법입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여러분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분 합격에 도달시켜 줄 거예요. 그죠? 공부하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요거 둘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있습니다.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랜덤이란 거예요. 랜덤. 일반 공무원 시험 시장 있죠. 거기서 나오는 뭐 토익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일반 수험 시장에서 나오는 영어는요. 자, 지문 자체가 랜덤입니다. 지문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는 그러니까 보게 되는 지문 자체가 랜덤이에요. 뭐가 나올 줄 몰라요. 그래서 자, 요 일반 영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수험서들을 섭렵해야 돼요. 정말 여러 책 풀어보고 이 지문도 봤다가 이 지문도 봤다가 정말 다양한 배경 지식을 습득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자, 회사 영어의 특징은 나오는 지문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정. 이건 뭐냐면 자, 회사 영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이제 그 항해술, 운용술 이런 이론이 있죠. 또는 뭐 SMCPT에도 배우지만 자, 이런 정해진 이론이 있어요. 그 정해진 이론 이거를 단순히 자, 영어로 보는 겁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접해야 될 그 지문이나 영어 이론 자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요 두 개 가장 차이가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자, 회사 영어가 이제 막상 막연히 다릅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뭐가 다른지 확실히 맥을 못 짚고 있는 거예요. 자, 회사 영어는 뭐가 다르다? 랜덤이냐 아니냐.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접근하는 방법은 요게 훨씬 쉬워요. 쉬워. 정해진 이론만 정확히 습득을 하고 내가 그것만 달달달 주구장창 외우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마치 요거는 마치 이제 우리 학교 내신 있죠. 그러니까 내신 공부할 때처럼 학교 선생님이 야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그 이론서에서 우리 이제 뭐 짤 있잖아요. 야 여기 나온다. 내 어디요? 뭐 이런 짤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잘 보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해야 될 거는 공부 방법은 다르진 않습니다. 알았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방법은 정해져 있다. 다만 자, 회사 영어와 일반 영어의 차이점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훨씬 더 접근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자, 내려와서 자, 이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간혹 가다가 자, 회사 영어를 이제 미리 공부한 친구들은요. 자, 꼼수로 배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꼼수로 배우는 친구들. 마치 이제 이 지문 자체가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문 자체가 꼼수 방법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이걸 제가 이제 지름길이라 좀 표현할게요. 지름길. 지름길. 어떤 단어가 특정 단어 나오면 이렇게 이제 문맥상 연결된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있어. 그렇게 이제 답을 맞춰가는 방법이에요. 요게 막상 이제 회사 영어가 두렵고 어려운 친구들은 이게 쉬워 보긴 합니다. 왜 쉬워 보이냐? 내가 봐야 될 지문이 이만큼 있는데 이 기나긴 지문 속에서 자, 요 특정 단어와 요 특정 단어만 매칭시키면 답이 보이기 때문에 굳이 요 긴 지문을 보지 않아도 답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접근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 이게 되네? 그러니까 거기에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무서워야 될 게 뭐냐면 지름길이 막혔어요. 지름길이. 그러니까 여러분 집 가는 걸 또 마찬가지 아니야. 여기가 이제 출발지가 있고 이제 도착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똑바로 가는 정도예요. 정도. 근데 이제 여기를 빠르게 갈 수, 요게 이제 너무 직진이네. 요게 원래 큰 도로예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똑바로 가는 길. 근데 요 옆에 우리가 이제 새길이라 표현하죠. 지름길. 지름길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요 지름길이 갑자기 어떤 이제 뭐 산사태라든가 뭐 공사라든가 해서 막혔어. 막혔어. 그럼 결국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정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이건 인정합니다. 뭘 인정하냐면 자, 정도를 알고 나서 똑바로 배우고 나서 올바르게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꼼수를 배우게 되면 즉 지름길을 배우게 되면 이제 양날의 검이 되는 거예요. 자, 둘 다 칼을 두 개 쥐는 겁니다. 칼을. 무게가 두 개 되는 거예요. 무게가. 근데 애초에 꼼수부터 배웠던 친구들은요. 요게 막히면 대처를 못해요. 대처를. 자, 그런 케이스를 여러 봤어요. 지금 이제 회사영어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했죠. 범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자꾸 꼬웁니다. 이렇게.
좀 더 이제 헷갈리게 좀 꼬아요. 꼬아. 그럼 여러분들이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자꾸 출제진들이 이렇게 이제 한정된 범위에서 변별력을 갖춰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꼬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꼼수가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꼼수가 막혔을 때 그때 당황했던 그 긴장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긴장하는 순간 눈앞이 새하얘져요. 저도 실제 수험, 제가 이제 예전에 한 14년 전, 10 몇 년 전이냐, 15년 전 수능 볼 때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꼼수를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험장에서 당황했을 때 눈앞이 새하얘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알았나요? 그래서 강사의 본분은요, 강사 역할은 정도로 알려주되 중간중간에 꼼수도 알려주는 건 오케이입니다. 칼을 2개 쥐어주는 거예요, 수험생한테. 근데 강사가 이 회사 영어 공부 방법은 다르다고 자 꼼수만 알려주는 건 그건 잘못된 방법이다. 잘못된 방법이다. 자, 또 공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속담도 자주 씁니다. 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런 소문이 있어요. 야, 간혹가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꼼수로 2년 3년 했더니 합격했더라. 결국에 내 방법이 맞았다. 야, 그게 뭐가 맞아? 요거 3개월이면 끝낼 거를 3년 가져온 게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하니? 그건 아니잖아요. 맞나요? 아니, 요 꼼수로 3년 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합격해가지고 3, 4개월 만에 합격한 방법이 있는데 그래 놓고 자기 방법이 옳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말 듣지 말라니까요. 알았죠? 네. 그래서 공부는 항상 자 정도로 해야 되고 자 강사의 본분과 역할은 올바른 길도 알려주고 그 사이에서 쉽게 가는 방법도 알려주는 게 올바른 강사의 본분이나 역할이다. 알았죠? 자, 첫 시간에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요거 3페이지 와가지고 제가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은 꼼수하지 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꼼수로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예시들 이렇게만 공부하다 보면 살짝만 꼬우면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 알았나요? 절대 이렇게는 공부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쭉 가볼까요? 쭉 가서 자, OT 들으시는 분들은 자, 페이지 좀만 넘겨가지고 자, 8페이지 이제 학습 전략이 있습니다. 자, 학습 전략에 제가 이제 그 회사 영어를 공부하는 사실 이제 정도로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공부하더라도 2달이면 회사 영어는 끝냅니다. 얼마 안 걸려요. 자, 이 얼마 안 걸리는 작업을 굳이 꼼수로 이렇게 이제 쉽게 가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회사 영어를 이제 간단하게 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자, 회사 영어는 자 크게 이제 3파트로 구분됩니다. 크게. 자, SMCP 파트라는 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자, 항해 운영이라는 파트가 있고, 다음에 자, 국제법 파트가 있어요. 국제 파트가. 그러니까 요거는 랜덤이 아니야. 그냥 이미 정해진 거야. 자, 그래서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이론을 배우고 그냥 그대로 달달달 그냥 외우면 됩니다. 자, 외운다는 것도 근데 다만 요 회사형의 특징은 자, 이해가 기반이 되면 외울 게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 이 회사영어 그리고 이제 뭐 항해술, 기관술.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한테는 2과목이죠. 자, 회사영어, 항해술 또는 기관술 이렇게. 자, 이 2과목의 특징은 자, 이해를 해 놓으면 잘 안 까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만 제대로 개념 정립을 해 놓으면 내가 가끔 보더라도 자주 말고 가끔 뜨문뜨문 보더라도 그렇게 기억이 잘 난다는 거예요. 잘 안 까먹는다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특채 임하시는 여러분들은 자, 이 회사영어 항해술을 정말 정확히 이해 기반으로 해줘야 돼요. 자, 이해 기반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뭐 회사법규 다음에 이제 경찰학교이죠. 거기다 시간을 좀 더 쏟아야 돼요. 왜? 외울 게 많으니까. 그 친구들은. 그런다. 그래서 저랑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자, 회사영어 항해술 또는 이제 기관술만큼은 자, 고득점 받을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 고득점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2달, 3달이면 끝난다. 알았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정해져 있어요. 내용 자체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학습 전략 좀 봐볼까요? 제가 이제 아까 위에서 간단히 좀 설명드렸어요. 자, 항해술 이론, 뭐 국제협약 SMCP의 영어 내용을 자, 이 시험의 특징 뭐라고? 이미 정해진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해 내는가가 특징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시험은 그냥 랜덤이야. 랜덤 지문이야. 자, 내가 모르는 지문을 골라내는 시험인데 답을 골라내는 시험인데 요거는 이미 내가 익히 봐왔던 지문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 보면 우선 이제 뭐 회사 영어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해를. 선생님 이해를 하는데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내용이 정해져 있으니 우선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자, 영어가 좀 어렵고 영어가 좀 생소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보자고요. 자, 한글 이론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자, 어차피 이 본문상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라면 내가 영어가 어려워. 그럼 뭐부터 보면 돼, 그냥. 내가 좀 더 익숙한 한글 보면 돼, 한글. 한글 이론을 보고 자, 이해를 하자는 거야. 한글 내용을 이대로. 한글 내용을 토대로. 자, 이 한글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자, 영어 원문으로만 옮겨가면 되잖아. 어차피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맞나요? 자,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예요. 영어 단어. 자, 요것도 하나의 언어예요. 영어. 자, 언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내용은 단어입니다. 단어. 단어를 모르고서 언어를 할 수가 없어요.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맨 처음에 태초에 이제 태어나서 맨 처음에 했던 단어들이 뭐 아빠, 엄마 이부터 시작하잖아요. 단어부터 시작해서 그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구성하고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 줄글을 구성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라고? 단어라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영어 못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이렇게 뭐 문법도 모르겠고 이렇게 이제 긴 줄글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좀 두렵고 해석도 잘 안 됩니다.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이런 현혹에 넘어가서 아까 말했던 그 꼼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 긴 줄글을 보면 두렵고 어려우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란 거예요. 자, 요 한글 이론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다음에 단어만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내가 이 전체 문장 뭐 3-4줄 되는 전체 문장을 완벽하게 아주 정확하게 풀이는 못 하더라도 자, 뜨문뜨문 어느 정도 이해냅니다. 뜨문뜨문. 알겠나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자, 외국인들이 막 우리 한국에 와서 여러분한테 길을 물어봐요. 길을 물어보는데 저 가고 싶어요. 광화문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알아들은 거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 자, 광화문 어떻게 가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그래서 알아먹고 대답할 수가 있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자, 단어만 일부분 이해하고 있다면 전체적인 문장이 여러분 머릿속에 맞춰진다는 거야. 그리고 자, 이 단어만 알고 있다면 어떤 지문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이미 한글 이론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놨으니까. 알았나요? 그래서 전혀 들어온 게 아니다. 회사 영어 자체는 이미 지문 자체가 정해져 있으니 자, 그 한글화된 이론을 기반으로 이해를 하고 우선 영어가 들어온 친구들은 그렇죠. 자, 요걸 이해를 하고 영어 단어를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알았나요?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순대로 제가 이제 자, 일반적인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기재를 해놨어요. 근데 어제 OT 때 설명드렸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 뭐 해라? 자, 이론을 이해를 해라. 이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가 있다 있죠? 자, 유형 파악이야. 유형 파악을 어떻게 한다? 자, 이론 배웠어. 자, 이론 배웠어요. 제가 이제 수험생들이 하는 이런 이제 실수가 있다고 했죠. 자, 이론 배우고 나서 선생님 저는 이론 다 보고 나서 다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늦습니다. 알죠? 그렇게 하면 늦어. 3달 걸릴 거 5, 6달, 7달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마라.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론 배웠으면 자, 이론 복습하면서 같이 뭘 봐라? 자, 기출 유형 파악을 해라. 어차피 앞으로 출제될 기출도 이전에 기출될 유형과 더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유형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자, 내가 이제 수험시장에 들어와서 최종 시험 합격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적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적이 누구야? 그럼 문제잖아. 나는 문제랑 싸워야 돼. 저 친구가 있어. 아무리 어렵게 나왔다 한들 내가 그걸 깨부셔야 돼. 그게 이제 내 목표야. 알았나?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돼? 적을 알아야 돼. 적을 아는 방법은? 자, 요 내가 배웠던 이론에서 어떤 부분이 기출이 되었고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 다음에 어떤 파트가 내가 자주 틀렸던지 내가 잘 모르는 파트인지 그거를 이론서에 체크하고 단권화 시켜가는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했어. 그렇나?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험 생활 거쳐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작업은 뭐야? 단권화야. 이론서에다가. 알았나? 자, 이 단권화만 잘 시켜가지고요. 자,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그거를 요 단권화된 이론서를 토대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요 방법이 무슨 방법이라고? 자, 우리나라 최고의 수험생들, 사법고시 수험생들이 한 방법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서울대 갔던 친구들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서울대 갔던 친구들 식상한 그 대답이 있잖아. 무슨 대답이야? 이론서만 봤어요. 교과서만 봤어요. 그게 진짜라니까. 자, 무슨 뭐 헛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진짜야. 자, 요 이론서를 봤다니까. 자, 요 어차피 이론서에서 나오는 뭐 시험이 됐건 뭐가 문제가 됐건 다 이론서 나올 거 아니야. 자, 이론서를 토대로 해서 내가 약한 부분, 취약한 점이 어디고 그다음에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여기 다 표시가 돼 있으면 다시 나는 뭐 2권 내지 3권의 문제집을 다시 볼 필요가 없다고요. 시간적인 효율로 따지면 이게 이제 가장 베스트라고요. 알았나요? 여러분들한테 짧고 빠르게 가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제가 이제 다 이제 쫙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짧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프라인 친구들 여기 이제 제 눈앞에 앉아 있는 친구들한테 뭘 요구할 거냐면 자, 언어를 함에 있어서 또는 이제 영어를 함에 있어서 자, 단어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영어 단어 시험을 볼 겁니다. 자, 매주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영 단어를 나눠 드릴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 이제 시험 이번 시험 끝나고 수업 끝나고 이제 나눠 드릴 건데 자, 매주 시험을 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커트라인은 그 단어 개수의 한 10% 정도예요. 10%. 자, 영 단어를 무조건 외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을 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알았죠? 자, 서당계 3년 그 멀고 기나긴 수험생활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영단의 시험을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인강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요. 매 이렇게 이제 첫 시간마다 제가 이제 옆에 첨부 파일로 첨부를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자,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매주 지속 활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이제 가볼까요? 이제 본 수업 내용으로 쭉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3페이지 볼게요. 제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본 수업을 하기 전에 항상 하는 작업이 있어요. 자, 회사 영어에서는 이제 일반 영어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문법 있죠. 자, 일반적인 문법을 그렇게 크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간장 기본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문법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자, 영어를 이제 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문장 구조. 여러분들 뭐
간단히 들어봤죠. 주어가 뭐고, 뭐 동사가 뭐고, 형사가 뭐고, 막 이런 것들. 그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동사가 어떤 놈인지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사. 이제 나는 뭐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가고 있다, 나는 잠을 자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동사겠죠. 그러면 두 번째, 자, 동사의 형태를 한번 봐볼까요? 자, 동사. 자, 현재 동사, 과거 동사, 오케이, 동사 여기까지 합시다. 자, 현재 동사, 이제 과거 동사, 이제 과거 분사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제 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라고 하는 내 이제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뭐 한다. 자, 근데 현재 동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뭘 하고 있고, 자, 과거 동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뭘 했고, 자, 여기까지가 자, 실질적인 동사예요. 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과거에 뭘 했고, 실질적인 동사예요. 자, 이 친구는 자, 동사는 아니란 거예요. 자, 동사에서 분리된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분사를 합니다. 동사에서 분리된 형태야.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뭐뭐 한다라고 하는 이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동사를 한다면, 자, 요 과거 분사라고 하는 요 분사, 요 분사의 형태는 자, 설명 묘사예요. 설명 묘사. 이렇게 보니까 좀 추상적이죠.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자, 현재 동사, 과거 동사를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use라는 동사가 있어요. 나는 뭘 사용한다. 뭘 사용한다라는 동사예요. 자, 보통 이제 과거 동사는 뒤에다가 ed를 붙입니다. ed. 자, 요 ed 형태가 나오면 뭐라고? 과거 동사 형태라고 해요. 알았죠? 근데 이제 요 과거 동사 형태는 자,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use한 동사에 있어서. 나는 과거에 뭐 했다. 이런 의미로 표현될 거예요. 근데 자, 과거 분사도 이렇게 대부분 통상 자, ed를 붙입니다. 자, ed. 그래서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자, use로 표현돼요. use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거는 우선 이제 문장 구조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동사를 가장 잘 찾아야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합시다. 자, 회사 영어에서는 자, 과거 동사 없어요. 과동사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사 찾는다. 그러면 뭐만 잘 찾으면 돼? 자, 현재 동사 찾으면 돼. 그러면 자, ed이 붙어 있는 건 다 뭐야? 어차피 동사 아니야. 과거 동사 안 쓰니까 회사 영어에서는 거의. 알았나? 자, 뭐만 찾으면 돼? 자, ed이 안 붙어 있는 게 바로 이제 동사가 되겠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만 잘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게 동사지라고 이제 가장 의문스러워할 거예요. 이거 가장 어려울 건데 심플해. 자, 해석에서는 과거 동사 있다 없다? 없다. 자, ed이 붙어 있는 거는 그냥 설명 묘사로 보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볼까? use 자, car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자동차 한 대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 한번 봐볼까? 이것도 자, I use 자, used. 자, 문장이 좀 바뀌었어요. 자, use라고 하는 동사가 두 개 들어갔죠. 봐봐요. 그럼 여기 문장에서 여기 이제 회사 영어라고 이제 제가 가정해 볼게. 자, ed이 붙어 있는 거 동사 아니야? 아니야.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사용한다. 뭘 사용해? 사용된 자동차. 이거 의역을 하자면 얘는 사용된 설명 묘사야. 자, 이 자동차가 어떤 상태인지 이해했나요? 이 자동차가 뭐뭐 하고 있다가 아니고 이 자동차가 어떤 상태인지 이 자동차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했나? 자, 상태 설명이야. 그래서 자, 요거를 의역하자면 얘는 이제 중고차가 됩니다. 알았나요? 정리됐죠?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이제 동사가 유수가 두 개가 있네.
라고 했을 때 해상에서 자, 일이 붙어 있는 거는 자, 이 일이 붙어 있는 놈의 자, 앞이나 뒤에 있는 자, 요 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묘사하고 설명해 주는 단어다. 알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좀 문장 구조 좀 쉽겠죠. 알았나요? 자, 그러면 자, 분사 형태를 이제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분사는 자, 현재 분사 그리고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자, 과거 분사 형태로 구분합니다. 과거 분사. 자, 현재 분사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자, 동사의 원형에 자, ing를 붙인 형태예요. 이건 쉽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배웠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과거 분사는 자, 마찬가지로 설명드렸다시피 동사에다가 자, ed를 붙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현재 분사는 통상 자, 현재 진행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이 친구들은 자, 비동사 플러스 ing. 이렇게 이제 I am using a car. 이렇게 나는 자동차를 사용 중이다. 사용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그래요. 또는 자, 능동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뭘 하는 걸 능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걸 수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이런 형태가 있을 거예요. 이런 뭐 예시를 들어보자면 자, 앞에 이제 뭐 동사가 붙여서 뭐 there is a crying baby. 어떤 베이비야? 울고 있는 아기가 있다. There is a crying baby.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분사는 아까 이제 어떤 역할을 한다 했습니까? 자, 설명이나 묘사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는 있죠. 비동사가 있고 자, 요 ing 형태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here is a crying baby. 울고 있는 아기가 있다. 그래서 뭐뭐 하는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돼요. 그렇나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요 ed 형태 이제 과거 분사 형태는요. 자, 현재 시 자, 완료 시제로 표현됩니다. 완료 시제로. 그래서 자, have 플러스 이제 pp 형태로 표현되는데 요 pp라고 하는 것은 자, 과거 분사를 pp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pp는 우리가 통상 자, 동사 원형에 이제 ed 붙인 형태 우리가 이제 pp 형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완료를 말해보자면 자, 과거는 내가 과거 시점에 어떤 뭘 했던 것이고 자, 현재는 현재 시점에 내가 뭘 하는 겁니다. 자, 이 현재 완료, 즉 완료 시제는 내가 과거에서부터 쭉 해와서 자,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했던 거야. 알았나요? 이거 크게 이제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회사형에서. 알았나요? 자, 여튼 요 형태도 자, ed 형태가 앞에 있지만 실질적인 동사는 뭐가 앞에 이제 have라는 동사가 있죠. 그죠? 요게 동사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자, 수동의 반대 뭐라고? 다시 능동의 반대 뭐라고요? 자, 수동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과거 분사는 자, 수동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뭐뭐 된. 그래서 자, used car 아까 설명드렸죠. 자, 사용된 자동차. 자, 이 자동차가 지가 스스로 사용한 게 아니잖아. 자, 인간에 의해서 사용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수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런다. 그리고 저 아까 이제 크라잉 베이비는 보통 인간입니다. 자, 능동으로 표현되는 것 뒤에 이제 인격체가 부여가 돼요. 얘는 지가 스스로 우는 거죠. 그죠? 얘가 지가 배고파서 스스로 우는 거 아니야. 자동차는 누군가가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수동이 되는 거고. 알았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설명드렸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해상에서 뭐가 됐든 영화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장에서 뭘 찾는 거다. 1번. 자, 동사를 찾는 거다. 우선 동사를 찾아야 뭐가 보여요. 문장이 보여요. 자, 제가 이제 뭐 단어를 그 문장 하나 말해볼게요. 저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중간에 밥도 먹고 이렇게 이제 어디 들렀다가 결국에 서울 갔어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뭐야? 서울 갔다는 거잖아. 자, 이 부연 설명은 중요하지 않다고. 부연 설명은. 자, 이 문장의 핵심이 되는 구조는
동사인데, 자, 이 동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줘야 어느 정도 해석이 되고 풀이가 됩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앞으로 자, 회사 영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동사는 자, ed 형태는 없어요. ed 형태는 없어. ed 형태는 동사 아니라 생각하면 돼.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동사 원문, 원어로 사용된 거를 찾으면 된다. 알았나요? 이렇게 이제 가장 설명을 좀 드리고. 자, 이제 책 가봅시다. 책 가서 3페이지. 자, 우리 이제 해사형 본문 들어왔으니까 자,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해사형은 이제 아까 세 파트로 구성됐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자, 뒤에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자, SMCP 그리고 자, 항해 운용. 자, 그리고 자, 국제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출제 비중을 보자면 자, 이 국제법에서 대략 50% 정도 출제가 돼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가장 많이 출제가 돼. 자, 그리고 자, 요거 두 개 합쳐서 한 절반 50% 정도 출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게 이제 SMCP가 한 30%, 20% 비중으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합니다. 맞죠? 이렇게 출제가 된다. 여튼 저는 요걸 그냥 한 묶음으로 봐요. 자, SMCP를 배우다 보면 자, 이렇게 이제 항해 운용 관련된 여러 뭐 단어라든가 이런 이제 이런 내용들도 익혀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론서 구성도 여러분들이 따로 배우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같이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편찬을 좀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좀 해놨다. 자, SMCP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지를 잠깐 넘겨서 4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4페이지. 자, 4페이지에 이제 요 SMCP가 설명되어 있죠.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네. 자, S 스탠다드, 자, 마린, 자, 커뮤니케이션 프리시스라고 되어 있죠. 자, 스탠다드 표준, 자, 마린 해상, 자, 커뮤니케이션 통신, 자, 프리시스 어구. 요게 이제 왜 만들어졌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영어를 할지라도 자, 세계 어디를 가든 이렇게 이제 슬랭이 존재합니다. 사투리. 사투리. 저도 이제 목포에 살고 이렇게 이제 어느 지역 뭐 요것저것 이제 많이 다녀봤지만 요런 이제 사투리가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이제 잘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의사소통이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저도 이제 첫 대학교로 이제 이렇게 이제 부산을 가면서 자, 목포에서 부산 완전 반대잖아요. 자, 부산 친구들 이제 많이 만났어요. 그때 이제 의사소통이 한 번씩 안 될 때가 있었는데 뭐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이제 부산 사람이 됐으니 저 부산 현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막 어디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막 이런 이제 사투리 좀 익히면서 같이 지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여튼 자, 같은 영어를 사용할지라도 이런 이제 슬랭이나 자, 억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있단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상의로 자, 뭐 때문에? 자, 바다에서 봐봐. 여러분들 이제 바다에서 뭐가 됐든 간에 이유를 대야 된다. 왜 이걸 했는가라고 했을 때 무조건 안전만 대답해도 절반 먹고 들어가. 뭐 때문에? 안전 때문에. 봐봐. 백끼리 만나고 있어요. 백끼리 만나고 있는데 의사소통이 안 돼. 근데 이 친구도 영어 사용하는데 이 친구도 영어 사용하는데 사투리가 섞여 있어도 서로 못 알아듣네. 자, 그래서 배가 충돌해. 알았나? 자, 이런 사고가 자, 의사소통의 부재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 결국 의사소통을 일치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뭐야? SMCP의 목적이야. 뭐 때문에? 항행 안전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은 뜻이라도 지역마다 단어를 달리 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들 가세가 뭔지 알아? 가세? 아이, 지금 전라도 사람들이잖아. 그죠?
자, 그 혹시 경남 경북권 또는 서울권에서 가세가 뭔지 알았다. 알았어요? 오, 알고 있었네. 좀 유명한 이런 사투리인가? 자, 가세는 우리 이제 가위입니다. 혹시 몰랐던 사람들. 혹시 알고 있었어요? 가세는 가위야. 그죠? 근데 이제 혹시 몰랐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맞죠? 야, 똑같은 물건인데 이렇게 이제 부르는 단어가 다르던 거야. 그래서 자, 이런 이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게 바로 SMCP예요. 그래서 자, 요 SMCP는 우리가 이제 뭐 불을 꺼야 된다. 자,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자, 써야 되는 단어 또는 어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건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자, 써야 되는 어구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SMCP를 공부하는 방법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시험에 주로 나왔던 이런 SMCP 어구들을 잘 암기를 좀 해야 돼요. 맞나요? 자, SMCP 보면요. 자, 이론서 구성 한 번만 볼게요. 이론서 구성에 자, 이론서에 이제 잠깐만 한번 줘볼래요? 이론서. 이렇게. 이론서 자, 페이지 자, 447페이지 있죠. 자, 447페이지부터 자, 마지막까지 이게 이제 SMCP 원문이에요. 여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제가 실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자, 요 다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SMCP가 자, 어떤 뭐 전환 상황, 긴급 상황, 도선 상황, 특수 상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표현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SMCP야. 알았나요? 근데 이제 이 많고 많은 SMCP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행으로 얘기할 거는 출제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한정되어 있고 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론서 혹은 제가 이번에 만든 뭐 기출문제집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다 실어놨으니까 자,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잘 숙지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알았나요? 자, 다시 이제 본문 와서 자, 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SMCP 이제 첫 문장 한번 볼게요. 자, S 내비게이션을 자, 항해입니다. 자, 항행. 자, 세이프티 안전. 자, 커뮤니케이션 뭐라고요? 통신. 자, from부터 자, 여기까지 괄호 쳐주세요. 요거는 이제 하등 그렇게 이제 뭐 중요한 문장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문장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동사를 파악한다 했죠. 주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여기서 주어는 자, 괄호치기 전까지. 자, 내비게이션을 자, 항행 그리고 자, 안전 통신은 여기 주어가 되겠죠. 주어가 되겠다. 자, 괄호를 뛰어넘어도 자, 해석은 됩니다. 자, 왜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뒤에 뭐가 나오죠? 자, must be가 바로 이제 동사가 되겠다. 자, must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조동사란 놈이에요. 자, 조자가 이제 조력할 조자입니다. 자, 동사를 조력해 준 놈이에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요. 자, 이 be라고 하는 동사 있죠. 동사 앞에 붙어가지고 동사를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대강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동사가 이제 대략 뭐가 있죠? 자, can도 있겠고, may도 있겠고, 자, will도 있겠고, 자, might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바로 조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동사는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알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조동사의 종류를 여러분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정리 좀 해볼게요. 자, must도 있겠고, 다음에 자, shall도 있겠고, 자, may도 있겠고, 다음에 자, can도 있고, 다음에 자, will도 있고, 한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형도 있는데, 자, shall이라는 조동사는 자, should가 이제 과거형이고, 자, may는 자, might, 자, can은 자, could, 자, will은 자, would 정도가 이렇게 이제 조동사로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의미를 좀 풀이해 보자면, 자, must는 반드시 뭐 해야만 한다. 의무를 띠고 있어요. 자, shall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띠고 있긴 합니다. 근데 must하고 shall을 좀 비교해 보자면 shall이 좀 더 약해요. 알았나요? 자, must는 아주 강력하게 야, 해야 돼. 자, shall은 해야 돼. 자, 이 정도. 알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메인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 할지도 모른다. 뭐뭐 인지도 모른다. 자, 그리고 자, 캔은 알고 있죠? 뭐뭐 해야 한다. 쏘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 will은 미래에 뭘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 자, 뒤에 이제 뭐 형사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문법 수업을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괄호 띄워놓고요. 자, 이 항행 그리고 안전통신은 반드시 뭐뭐 이어만 한다. 해석되죠? 괄호 띄워 넘어도 뭐 해야 된다? 자, precise, 자, 정확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simple, 간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unambiguous, 요거는 이제 합성어인데요. 자, ambiguous라고 하는 단어는 자, 애매모호한이란 표현입니다. 근데 앞에 un이란 낫의 의미의 접두사가 붙어서 자, 애매모호하지 않은, 즉 명확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됐어요. 알았나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핵심은 자, 이런 안전통신은 반드시 자, 정확하고 간결하고 자, 명확해야 된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야 된다. 알았나요? 요게 이제 이 문장의 해석이야. 알았나?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해볼까? 내가 당신이랑 너희들이랑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함에 있어서 그냥 말을 주구장창 이렇게 이제 늘어놓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하고 간결 명료하게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심플하게 하고, 그리고 자, 애매모호하지 않게, 즉 명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대화를 함에 있어서. 뭐 때문에? 이렇게 안전 때문에, 안전통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문장 해석이 되겠다. 자, 들어와서 이제 그 목적이 나왔는데요. 자, so as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에요. 되게 자주 나옵니다. 자, so as to. 자, 또는 자,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자, to라고 그냥 표현하게 돼요. 간략하게. 그렇죠? 자,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 자, so as to 뭐 하기 위해서. 자, avoid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confusion. 그러니까 confus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란입니다. 혼동. 요거 이제 동사용되는데요. 자, confuse라고 하는 자, 동사가 이제 명사이 된 거야. 자, confusion. 자, 혼동 또는 이제 error. 실수죠. 그렇죠? 봐봐, 이제 해설 이해를 해보자니까. 자, 뭘 피하기 위해서? 자, 혼동 또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자, 안전통신은 뭐 해야 된다? 자, 정확하고 간결하고 명료해야 된다. 이해가 되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there is a need. 자,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얘기야. need라고 하는 표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필요성이 있다. 뭐가 필요성이 있다? 자, standardize. 자, standardize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표준화시키다는 겁니다. 자, 저 친구 스탠다드한 대로 표현하잖아요. 표준화시키다. 자,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뭐를? 더 랭귀지, 언어를. 자, 요 유스가 나왔죠. 야, 유스 뭐 어떤 표현이라고? 유스 동사 아니야. 회사용에서 일이 나오는 동사 아니야? 아니라고. 요거는 자, 앞 또는 뒤에 나오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설명 묘사해 준 단어라고요. 자, 유스 어떤 표현이었어요? 사용한 하다인데 요게 뭐뭐 사용되니라고 했죠. 자, 해석해 볼까?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했나? 자, 사용되는 언어를 자,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나? 그럼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이게 좀 해석을 해보자면 자, 안전통신은 자, precise 정확하고 자, simple 간단하고 단 unambiguous 이렇게 이제 명료할 필요가 있다. 자, 뭐 때문에? 자, 실수나 컨퓨전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제 standardize 이렇게 이제 표준 통신 문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표준 통신 문구가 우리가 이제 SMCP란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 시험에 나오는 유형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시험에 주로 나왔던 유형은 이렇게 단어를 빼거나 넣었습니다. 단어를 빼거나 넣었는데 제가 이제 동그라미 쳤던 요 핵심 단어도 있죠. 딱 3개네. 자, 빈칸 만들어 놓고 자, 빈칸에 들어갈 올바르지 않은 단어는 뭔가라고 물어보면 딱 좋겠네. 사지선당. 알았나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짚어줄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론서에 잘 표기해 놓기 바랍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요 전체적인 문장 내용을 좀 이해합시다. 알았나요? 자, 우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오케이.